깊은 바다의 하얀 금이라고도 불리는 넙치 낚시는 현대적인 원양 선박에서 시작됩니다. 전통적인 기법인 연승 낚시가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인내심의 달인과도 같으며 바다의 숨겨진 깊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당한 전투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 여정은 어부들이 꼼꼼하게 어장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장은 일반적으로 깊고 차가운 바닷물과 부드러운 모래나 작은 자갈로 이루어진 바닥이 특징으로 저서성 넙치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조성합니다. 최적의 장소를 찾으면 어부들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연승 낚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정교하게 매달린 수천 개의 미끼 바늘을 사용합니다. 각 낚시 바늘은 예민한 저서성 포식자로 알려진 넙치를 위해 정성껏 설치한 덫입니다. 넙치는 넙치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인 신선한 청어, 오징어, 작은 도미와 같은 살아있는 미끼에 유인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작업반은 낚싯줄 전체를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내립니다. 부표는 수면에서 낚싯줄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되었고, 무거운 추는 넙치가 흔히 숨어먹이를 기다리는 해저에 낚싯줄이 가까이 있도록 고정합니다. 광대한 낚싯줄 시스템 전체에 걸쳐 세심하게 고정하면 넙치가 해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위치하게 됩니다. 선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업을 위해 GPS와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하여 낚싯줄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몇 시간에서 반나절까지 이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낚싯줄을 회수해야 할 때가 되면 작업은 24시간 내내 진행되는 고위험 작업으로 전환됩니다. 선원들은 긴박감과 정밀한 조업을 통해 반자동 낚싯줄 릴링 머신을 사용하여 거대한 낚싯줄의 각 부분을 천천히 배로 끌어올립니다. 모든 낚싯바늘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검사합니다. 갈고리에 걸린 넙치를 발견하면 그 과정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는 크고 납작하며 종종 미끄러운 몸을 가지고 있어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넙치는 두꺼운 장갑과 특수 팬츠를 사용하여 최대한 빨리 꺼냅니다. 살아있는 넙치의 경우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즉시 찬물 탱크로 옮겨집니다. 다른 넙치는 현장에서 인도적으로 처리됩니다. 이 힘든 작업 내내 낚시꾼은 줄을 당기는 속도를 끊임없이 조절하고 의도치 않게 잡히거나 깨끗하게 뜯어먹힌 미끼를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연승 낚시줄을 꼼꼼하게 채집한 후 넙치는 크기별로 분류하고 꼬리표를 붙인 후 즉시 냉동실로 옮깁니다. 이 단계에서는 작업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넙치는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연승 낚시는 생선의 육질을 보존하는 데 특히 중요한데 물리적 충격이나 신체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어획량을 제한하여 해양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를 줄이고 더욱 책임감 있는 어업 관행을 실천하는 데 기여합니다. 어업 탐험이 끝나면 어획된 모든 어획물은 기록, 집계, 그리고 세심한 관리를 거쳐 본토로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배가 어장을 출발하면 신선한 넙치는 가공되어 전 세계 시장으로 배송됩니다. 어육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어획된 모든 넙치는 엄격한 온도 관리가 이루어지는 단열 용기에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섭씨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 사이의 온도로 보관됩니다. 동시에 선장과 어선장은 항해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결과를 초기 계획과 비교하며 항해의 성과를 설명합니다. 규칙을 충족하는 넙치의 양부터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 중 원치 않는 물고기의 비율까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이 정보는 항해 일지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향후 항해를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배가 운항하는 동안 어부들은 낚싯줄 시스템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손상된 바늘을 제거하고 해저에 닿거나 거대한 물고기에 밀려 마모된 낚싯줄 부분을 수리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낚싯줄을 감는 동안 사소한 결함 하나만으로도 수십 개의 낚싯바늘과 귀중한 광어를 잃을 수 있으므로 다음 낚시 여행에 대비하여 낚싯줄을 항상 준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류팀은 선착 내 각 생선 상자의 상태를 재차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얼음을 채운 후 보존 규정에 따라 밀봉합니다. 또한 광어를 품질 등급별로 분류하는데 A등급은 고급 수출용, B등급은 국내용, C등급은 냉동 가공 또는 포장용입니다. 각 어획물에 부착된 추적 라벨에는 선박명, 어획 시간, 어장 좌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작업은 경제적 가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까다로운 시장의 엄격한 추적 기준을 충족합니다.
선박이 귀향하는 동안 바다 한가운데 있는 특정 해상 검역소에 정박하여 화학 잔류물, 박테리아 또는 기생충 검출을 위한 신속한 샘플 채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치 제품이 항구에 도착하는 즉시 다른 국가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행됩니다. 어선원들이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교대로 나눠 휴식과 식사를 합니다. 그동안 소규모 인원이 계속해서 항해 상황을 살피고 선박 운영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배가 항구에 가까워지자 선장은 항구기지, 구매부서, 물류부서에 통보를 보내 냉장 트럭, 서류, 그리고 제품 수거를 위한 인력을 준비하도록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는 당일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도착합니다. 그 시간 전에 모든 어부들은 선적팀과 협력하여 생선을 화물칸에서 냉장 트럭으로 운반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획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제품 인도가 가능해졌습니다. 트레킹을 마친 후 그들은 며칠간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바다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의 연장선인 바다 탐험을 준비합니다. 항구에서 납치 인계가 완료되면 어부들은 짧지만 의미 있는 휴식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다음 낚시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긴 낚싯줄과 깊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귀중한 납치로 무장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종종 가족을 만나러 가거나 항구 근처에 있는 기숙사에 머물게 됩니다. 이 기숙사는 모든 필수 생활시설과 장비 정비 공간을 제공합니다. 선장과 기술진의 지시에 따라 선박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수행됩니다. 특히 장낚시줄 시스템은 릴, 낚싯바늘, 납줄, 표시부표, 그리고 위치 조정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휘어지거나 부식되거나 마모된 낚싯바늘은 완전히 교체됩니다. 바다로 나가는 과정에서 닳거나 손상된 낚싯줄은 특별한 매듭법을 사용하여 절단하거나 다시 연결하여 어떠한 위험도 완전히 제거합니다. 동시에 물류 담당자가 직접 나가 미끼를 구매합니다. 대부분의 생선은 신선하며 냉장 또는 냉동 보관됩니다. 바다 밑바닥에 서식하며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매우 교활하고 선택적인 물고기인 넙치의 풍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도록 엄선된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또한 바다의 험난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어부들은 밧줄,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 미끼 상자, 물고기 제거 도구, 그리고 새로운 보호복과 같은 보조용품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출항 당일 전에는 모든 구성원과 회의를 통해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해상 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책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의무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승선합니다. 출발은 새벽, 항구는 아직 안개에 쌓여 있고 파도가 배의 측면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엔진의 깊은 울림과 같은 익숙한 소리들이 새로운 항해를 알립니다. 마침내 회선이 점검되었습니다. 관리국과 선박 간에 이루어진 무선 통신, 이 모든 것이 원양 광어 낚시의 전형적인 리듬으로 얽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승 광어 낚시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문학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물고기의 생물학적 행동, 인간과 기계 사이의 완벽한 협력,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딛고 일어서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넙치 한 마리 한 마리가 성공적으로 어획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지성, 재능,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폭풍, 기술적 문제 또는 과도한 개발로 인한 해양자원 고갈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와 어부들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는 원줄 어업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십시오.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 측면에서 말입니다. 원줄 넙치 어부들에게 인류 해양 문화의 필수 요소인 이 부분을 보존하려면 보존이 필수적입니다. 바다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일의 순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 관습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자부심과 용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며 보낸 날들을 통해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복잡한 작업 사슬이 실행될 때 팀의 모든 구성원은 사슬의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엔진을 관찰하는 사람부터 미끼를 묶는 사람부터 줄을 내리는 사람까지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줄을 직접 당기는 사람과 땅에서 GPS 시스템을 지켜보는 사람, 마치 바다에서 수백 번 사용되어 미세하게 조정된 기계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특히 바다가 거칠고 기류가 강한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람은 거세지만 파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줄을 끌어올리는 순간 상황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저 너무 세게 걸려 올라오는 낚싯바늘일 뿐입니다. 즉, 너무 심하게 휘두르는 거대한 넙치입니다.
근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작업은 정확해야 하며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초보자가 낚싯줄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데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미끼가 제대로 묶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손잡이 부분의 미세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넙치가 미끼를 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짙은 어둠 속이나 황혼의 희미한 빛 속에서 배의 불빛이 아래 수면에 직접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빗줄기를 만들어낸다. 각각의 갈고리는 바닷속 가까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보이지 않는 함정처럼, 때로는 줄이 더 붐비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 신호가 가리키듯 넙치가 낚싯바늘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바로 그 순간 배 위의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리를 잡고 줄이 고르게 당겨지도록 합니다. 낚싯줄이 당겨지는 모든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손에 장갑과 펜치를 들고 준비하세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똑같은 리듬감으로 소리칩니다. 낚싯줄이 들어올려지자마자 넙치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격렬하게 좌우로 몸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무게가 50kg 가까이 나가는 넙치 중에는 몸통이 납작하고 입은 뾰족하고 넓습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다리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가판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물고기가 막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거의 순식간에 한 사람이 특정 낚싯대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낚아 올려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다른 사람이 낚싯바늘에서 낚싯바늘을 빼는 동안 물고기의 머리는 잡은 후 바로 용기에 담습니다. 수확량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줄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씩 있습니다. 갑판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생선 냄새를 연상시키는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여정도 있습니다. 바늘이 비어 있거나 작은 물고기가 미끼를 모두 먹어치운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어부들은 이런 상황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매번 좌절을 겪으면서 지식을 얻습니다. 방법을 조정하고 미끼를 바꿔가며 말이죠. 조수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류와 날씨는 다음 낚시 여행에 더 생산적인 낚시 장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입니다. 바다는 강인하지만 공정한 스승입니다. 끈기 있게 버티는 자에게 보상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인식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에 경의를 표하세요. 긴 낚싯줄로 넙치를 낚는 것은 평화와 고요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창의력과 끈기가 필수적입니다. 낚싯줄을 당길 때마다 그 위치를 알게 됩니다. 선원의 기술과 끈기뿐만 아니라 인내심과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도 시험합니다. 넙치 장대 낚시는 어부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가 점점 더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저층 트롤 어업과 같은 산업어업 기법과는 달리 이러한 어업 기법은 해양 환경에 해롭고 의도하지 않은 어종을 포획합니다. 장대 낚시는 특정 방식으로 미끼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언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위대함, 따라서 혼액량을 줄이고 넙치로 인한 서식지 파괴를 줄이는 것입니다. 새들이 미끼를 따라 급강하하여 낚싯바늘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닷새 퇴치 장치를 설치한 배들도 있습니다. 이는 원양어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의 예입니다. 그 외에도 원형 낚싯바늘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갈고리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고 무독성인 낚싯줄을 사용하는 것은 채집된 넙치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바다를 보호하는 혁신적인 발전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바다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다음 날 물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배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는 동안 낚싯줄이 내려지고 동네가 완전히 고요해질 때 가끔씩 어부들이 모여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소중한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물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큰 물고기 떼가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장갑이 찢어지게 만든 악명 높은 낚싯바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팀워크 덕분에 바다에서 폭풍을 견뎌낼 수 있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화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바닷가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유대감입니다. 모든 여정이 위험으로 가득하지만 내면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이슬로 덮인 갑판 위로 첫 햇살이 비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손에 미끼가 쥐어져 있습니다. 낚싯줄을 던져야 합니다. 수백 미터 수심에서 낚싯바늘이 끌어올려집니다.
오늘이 풍요로운 날일지 평화의 날일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광활한 바다 표면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행위. 모든 넙치는 금전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의 끈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내심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그리고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해안으로 옮겨진 각 물고기는 단순히 직업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어려운 과정의 결과입니다. 양심적이고 자부심 넘치는 진정한 어부들의 항해, 바다의 고요한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긴 바다 항해를 마친 어부들은 파도 사이에 팽팽하게 뻗은 긴 낚싯줄을 하나하나 따라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넙치를 잡은 어부들은 잡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닷바람까지 함께 가져갑니다. 축축한 옷에 달라붙어 더러워진 옷차림까지. 줄을 잡아당기는 행위 때문에 손이 갈색으로 변하고 굳은 살이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다루는 것 외에도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구 옆에서 말없이 앉아 배의 나머지 부분을 살피고 뒤에서 다가올 항해를 위한 계산을 하곤 합니다. 긴 줄로 넙치를 낚는 행위는 하나의 직업으로 여겨집니다. 조용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인내심이 없거나 바다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정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입니다. 때로는 두 개의 바늘로 잡은 거대한 물고기를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선을 끊어버리는 강한 해류를 피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상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전혀 없는 수역, 즉 죽은 물, dead water를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물가 바로 옆에서 어부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젖음, 눈물과 고요한 자부심. 시간이 흐르면서 연승 넙치, 낚시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생선살의 뛰어난 품질을 보존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안정적입니다. 흰살, 그물로 잡은 생선은 멍이 들지 않습니다. 호주 시골의 밤이 찾아오면 야생 멧돼지들이 은신처에서 나와 파괴적인 야간 습격을 시작합니다. 강력한 상아와 튼튼한 발굽으로 무장한 멧돼지들은 농지를 휩쓸고 지나가며 토양을 뿌리째 뽑고 작물을 훼손합니다. 이러한 야간 습격은 막대한 농업 손실을 초래하여 지역 농부들에게 매년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된 사냥팀이 목표 지역에 배치됩니다. 모든 작전은 신중한 조율로 시작됩니다. 오후 6시쯤 전문 사냥 부대가 미리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여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마칩니다. 어둠 속에서 한 마리의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무리에서 벗어나 사냥꾼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침착하게 자리를 잡은 후 사수는 계산된 단발 사격을 가하고 멧돼지는 즉시 쓰러집니다. 이 성공적인 사격은 남은 밤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두 번째 사냥꾼이 적외선 고글로 주변을 살피다가 들판을 뒤지고 있는 또 다른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전략적인 각도로 위치를 변경한 후 총을 쏘았습니다. 또 한 번 명중했습니다. 멀리서 연발 사격이 들려왔고 더 많은 침입자들이 무력화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모든 명중은 농경지의 균형을 회복하고 남은 작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숙련된 사수가 첨단 야간 투시 장비를 사용하여 울창한 숲을 사이에 멧돼지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포착합니다. 침착하고 정확하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또 다른 위협이 사라집니다. 한편 퀸즐랜드 시골에서는 다른 사냥대가 조용히 농경지를 맴돕니다.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급히 땅을 파헤치며 튀어나옵니다. 사수는 조준하여 빠르고 단호한 사격을 가합니다. 조율된 노력이 계속됩니다. 들판 가장자리에서 움직임이 보이자 근처에 더 많은 동물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팀은 빠르게 전진하며 멧돼지 두 마리를 더 발견합니다. 사냥꾼은 신중한 기술과 예리한 판단력으로 두 발의 총을 연속으로 쏘아 두 마리 모두 제거합니다. 이 순간들은 단순히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과 농업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수렵 활동은 법과 생태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될 경우 야생동물 관리 및 농경지 보존의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농작물과 가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과밀화된 외래종의 확산을 방지하여 생태계 균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야생 멧돼지, 야생돼지라고도 함는 비슷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농지는 일상적으로 파괴되고 동물보호구역은 파괴되어 토양은 훼손되고 초목이 없는 풍경만 남게 됩니다. 숙련된 사냥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인된 지역에서 집중적인 사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보존 활동에 기여하는 동시에 중요한 농업을 보존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오클라호마 숲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작전 중 하나에서 훈련된 사냥개로 무장한 사람들이 추적을 시작합니다. 잠시 추적을 한 후 사냥개들은 울창한 초목 속에 숨어 있던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멧돼지는 포위되어 탈출할 수 없게 되자 즉시 인도적으로 안락사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냥꾼이 잘 알려진 길목에 멈춰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목표물이 특정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멧돼지가 나타나자 침착하고 정확한 총격으로 위협을 제거합니다. 그 직후 다른 지역에서도 총성이 울려 퍼지는데 이는 사냥이 성공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냥꾼들은 일찍 자리를 잡고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러한 동시적인 노력에는 폭넓게 훈련된 여러 팀과 사냥개들이 참여합니다. 저 멀리 언덕 너머에서 한 무리가 다른 무리가 멧돼지를 쫓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냥꾼과 사냥개들 간의 협력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작전들은 규제 대상인 사냥이 생태적 균형 유지와 농촌 사회의 번영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효과적인 매복과 효율적인 추격은 현존하는 즉각적인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의 장기적인 생존력에도 기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릉지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생태학적 문제와 야생동물 관리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체 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밀성, 경험, 그리고 동물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고도로 조율된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주리주 구릉지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추적팀은 무게가 181kg, 181.4, 4kg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야생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멧돼지는 갑자기 나타나 허둥지둥 달아났는데 이는 미처 보지 못한 위협에 겁을 먹었음을 시사하는 듯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율된 시야를 확보한 후 통제되고 동시적인 행동으로 대응했습니다. 멧돼지가 달아나기 전에 정확한 위치에 명중한 총탄에 맞아 쓰러진 사실은 멧돼지가 얼마나 뛰어난 사격술과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역의 토종 멧돼지는 뛰어난 민첩성과 잡히지 않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경우 승패는 순식간에 결정됩니다. 한 번은 멧돼지 한 마리가 숨어 있던 곳에서 조심스럽게 기어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차분한 매복 공격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멧돼지가 참을성 있게 관찰된 후였습니다. 제대로 조준된 단 한 발의 총격 덕분에 추격은 중단되었고 이는 이러한 작전의 이면에 숨겨진 차분하고 정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넓은 평원부터 산림지대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은 숙련된 야생동물 관리 직원들의 헌신과 규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전략과 동물의 본능 사이의 균형은 이러한 영상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긴박감 넘치는 순간과 빠른 움직임이 함께하는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퀸즐랜드에서는 멧돼지가 주변의 키 큰 풀과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갈대 때문에 숨을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연은 신처에 있는 멧돼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조련사들은 추적견을 활용합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개 짖는 소리로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풀밭 한가운데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나타난 후 통제 사격을 통해 신속하고 눈에 띄지 않게 상황을 종결합니다. 텍사스의 야간 감시는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넓은 논에서 먹이를 먹는 멧돼지를 추적하기 위해 추적기는 적외선 조준경을 사용합니다. 정밀 장비와 안정적인 조준은 226.8kg을 넘는 표적을 포착했을 때 신속하고 인도적인 사살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작물 피해 위험을 줄이고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생 멧돼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추적자들은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 루아르 계곡으로 이동하는 멧돼지들의 교란된 토양과 같은 지표에 의존합니다. 멧돼지들은 신중하게 행동 계획을 세우고
위치를 잡은 후 전략적인 지점에서 기다립니다. 무리가 돌아오는 동안 선두에 있던 멧돼지는 단 한 발의 총격으로 제거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남은 멧돼지들은 계곡 아래로 후퇴하는데 이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브란덴부르크의 산악 삼림지대에 서식하는 무성한 초목은 추가적인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전문 추적견을 활용하면 숨겨진 동물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조련사들은 더욱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역 환경을 균형 상태로 유지하고 탈출을 방지하는 것이 이 노력의 목표입니다. 더 동쪽에 위치한 우랄 산맥에서는 멧돼지가 동굴이나 험준한 지형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물들은 해가 구름 사이로 나오는 날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상황을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위와 고산지대에 대비하는 숙련된 조련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제된 추적을 활용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태계에서 멧돼지 사냥은 환경관리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결합된 동기로 이루어집니다. 야생동물의 행동과 보존 활동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숙련된 직원들이 전략적 계획을 통해 각각의 만남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심각한 생태적 및 농업적 문제를 야기하는 지역에서는 야생동물 관리팀이 이들을 추적하고 통제하기 위해 세심하게 조직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장에 가해지는 피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은 181kg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햇볕 아래 누워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지역에 진입한 지 15분 만에 발생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조준을 하고 침착하고 정확하게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소총의 굉음이 주변 지역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미 근처에 있던 멧돼지 무리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초기 사격 후 맞은 멧돼지는 눈 덮인 숲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는 초기 사격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그 후 작전은 멧돼지에게 이상적인 서식지인 차갑고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예상대로 덤불 속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동물이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속하고 인도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두 번째 작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강인함과 힘으로 잘 알려진 종입니다. 이 동물들은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엄리로 농작물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좁은 통로도 쉽게 통과할 수 있으며 위협을 느끼면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훈련된 전문가들은 지역 개체군을 보호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야생동물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활동은 이른 아침에 시작됩니다. 이 특정 상황에서 일행은 울창한 초목 속에 숨어있는 멧돼지를 식별하도록 훈련된 뛰어난 추적견의 호의를 받으며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개들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짖기 시작했는데 이는 멧돼지를 발견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소리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그 장소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야생 돼지 한 마리가 초목 속에서 나타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숲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개들이 짖는 소리였는데 처음 조용해진 지 약 15분 후였습니다. 그들의 사냥은 숲 깊숙이 들어갔고 그들이 추격을 재개하자 또 다른 돼지 한 마리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멧돼지가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그 위치를 세심하게 감시하고 기록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정밀 사격으로 멧돼지를 쓰러뜨릴 수 있었고 이는 인근 지역에 추가적인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후 일행은 개들이 보내는 신호에 다시 응답하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멧돼지가 아래에서 돌진해 왔고 이전 멧돼지와 같은 수준의 주의와 정밀함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추가 대원들이 힘을 합쳐 산기슭에 숨으려던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포획했습니다. 압박이 거세지자 멧돼지는 개활지로 밀려났고 덕분에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목표물이 발견되었고 이번에는 훈련된 개들이 성공적으로 쫓아냈습니다. 개들은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했고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마리가 첫 조우를 피했지만 추적 장치와 통신 기술을 통해 목표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개들은 계속 짖음으로써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덕분에 팀은 다시 목표물을 추적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야생동물 관리에 필요한
세심한 주의와 규율의 수준을 강조하기 위해 팀워크, 훈련된 동물, 그리고 책임감 있는 도구 사용을 수반하는 이러한 동시적인 노력을 소개합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인간과 동물 간의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자연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269마리의 멧돼지가 농장을 침략하여 농부와 야생동물 관리팀 모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사건은 인간 활동과 야생동물 개체군 간의 미묘한 균형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단순히 사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태 불균형, 토지 이용, 그리고 인간과 동물 간의 갈등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를 반영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자연 서식지가 줄어들고 먹이가 부족해짐에 따라 이 동물들은 먹이를 찾아 농지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멧돼지의 행동은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개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개체가 서식하는 것은 농작물, 재산, 심지어 인간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며 특히 농업이 생계인 농촌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훈련된 사냥꾼과 사냥개들의 참여와 더불어 농부들의 대응은 위기관리의 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총기나 덫과 같은 사용 방법은 일부에게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상황의 긴박성을 반영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무리는 몇 달 치해 작업을 단 몇 시간 만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응은 책임감 있고 인도적으로 그리고 지역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심화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한 대응책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타리 개선, 서식지 관리, 지역 사회 인식 제고, 그리고 윤리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개체수 조절 프로그램 등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이 동물들을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와 생태계를 모두 보호하는 방식으로 공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계가 모호해졌을 때 자연이 얼마나 빠르게 반격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농부들의 회복력과 보호와 연민의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